한국 사회의 베이비 부모는 엄청나게 뭐예요? 푸어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테랑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미국의 경우 베이비 부모라고 불리는 세대는 뭐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세대인데, 미국 내에서는 1943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BB 세대, 즉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1951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편차가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회를 이루는 베테랑 세대가 1922년에 거에 비해서 보면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근접해 있죠. 한국하고 그 미국의 개념 규정하고 한국의 개념 규정이, 그러니까 세대 그 연도 규정이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역사, 문화 뭐 이런 그런 환경의 차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좀 살펴보면 아마 유명해서 웬만한 분들 베이비 부머라는 세대를 다 이제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어떤 중심가치,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옵티미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낙관주의예요. 근데 이 낙관주의는 어디에서 기반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그 현대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매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중, 그러니까 또는 다중, 아주 다수, 이런 매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실제 그 미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대중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게 사실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미국이 그 자기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안배를 해갖고 군수산업 또는 이제 전쟁에 필요로 하는 하여간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산업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농사도 짓고 공장도 만들고 운송하는 서비스업도 마구 이제 만들어내고 하면은 1950년대가 되면 바로 미국이 어떤 게 이제 시작되냐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그러니까 공급이죠.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는 유통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그거에 따라서 뭐를 촉진하냐 하면 대량 소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그 삼각형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지만 자본주의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만 무지하게 많이 하고 유통만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 소비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죠. 풍요로운 사회가 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는 소련하고의 그 신냉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에 떨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거는 자기네가 세계를 제패했고 자기네 군사력이 세계 최고고 자기네 그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지독한 낙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사회 안에서 뭐 잘만 하면 또는 그 사회에 태어난 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옵티미즘의 그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하고는 전혀 다르죠. 한국 사회의 베이비 부모는 엄청나게 뭐예요? 푸어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근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굉장히 리치한 세대죠. 부자예요.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니까 낙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 자기네 미래는 끊임없는 장밋빛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 국가에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뭐 그러니까 데디케이션, 뭐 패트리언 이런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퍼스널 그로스, 개인적 성장.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답게 잘 커서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핵심 가치를 일컫니다. 거기서 조금 확장되면 가족이죠, 뭐. 그래서 이제 가족을 중시하는 이런 이제, 물론 미국 사회가 가족 중시 사회였지만 더 가족을 중시하는 이제 이런 소규모 가족에 대한 이제 중시 이런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피닝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니 해도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성장해서 일으키는 많은 이제 그 운동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운동, 그다음에 이제 여성 해방 운동, 또 이제 CP, 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여성 해방 운동과 개를 같이 한다고 나오는 이제 성 해방 운동, 또 소수자들에 대한 이제 그 사회적 인식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미국에서는 규정을 했고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의 베이비 부머를 자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만 한국의 베이비 부머는 요거하고 또 괴를 같이 조금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 전반기 세대는 아무리 전쟁의 폐허로부터 성장을 해야 되니까 경제 개발이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다가 이제 놓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죠. 방송 교육뿐만이 아니라 근면 자조 뭐 이런 새마을 어쩜 이런 거. 후반기,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의 후기 세대는 어떻습니까?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에 태어난 친구들, 이제 그런 세대는 대부분의 경우 뭡니까? 민주화 세대라고 보통 미국을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세대의 그 영웅들은 누가 있느냐?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은 이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마틴 루터 킹 같은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자의 인권, 차별받는 사람들, 그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디마지오 같은 이 스포츠 영웅뿐만이 아니라 존 글렌 같은 이제 우주비행사.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능력을 지구 밖으로 확장시켜 나간 거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를 바라보고, 이 미국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은 아주 미시적으로 세심한 걸 바라보면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고, 자꾸 프론티어 같은 정신, 그러니까 경계를 넓혀나가고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표적인 그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빌 클린턴, BC. 그 다음에 빌 게이츠, BG. 다 B자를 붙여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시사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소비 스타일을 보면, 스펜딩 스타일을 보면, buy now, pay later.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거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일단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사요. 근데 돈은, 그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비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부죠. 할부 약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할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를 일단 충족시켜 놓고 천천히 그것들의 돈을 지불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할부 주택이 가장 많이 이제 공급되는 게 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미리 은행 대출을 받거나 뭐 해서 산 다음에 그걸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지독한 낙관주의에 기반해서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계속 호황이 될 거니까 내가 일자리를 찾고 내가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천천히 그거를 갚아가면 된다라는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명한 소비 방법. 근데 이 소비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미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대량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 세대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를. 부모 세대가 돈이라는 건 저금부터 하고 현재 가진 현찰로만 써라 라는 세대가 당연히 그 자손 세대인, 자식 세대인 베이비 부모한테 압력을 안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저금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근데 그런 이 베테랑 세대의 사고방식만 갖고 있으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근데 소비가 안 되면은 이 소위 얘기해서 그 대량 소비에 기본한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형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그러니까 돌아가지가 않아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보루예요. 그거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2차 대전이라는 게 유럽을 박살냈습니다. 아시아를 박살냈어요. 지금은 질투를 떠오른 중국이 그 무렵에 보시면 아주 가난해서 못 벗어났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전부 2차 세계대전의 그늘 속에서 경제가 부흥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면 소비를 누가 받쳐주느냐? 당연히 미국 시민들이 이 대량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대량 소비를 뒷받침해 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교육에 의한 것이든 문화적인 어떤 캠페인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 그 형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는 것만 가지고 물건을 사라. 그러면 대량 소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부로 사려는 거예요, 자꾸. 야, 너 이거 나중에 갚으면 돼. 어마어마한 제품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뭐 텔레비전, 오븐,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죠.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청소기 같은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여간 이런 가전제품과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여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여행이 아니라 미국 내에 어떤 리조트나 뭐 이런 데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걸 전부 할부로 처리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마킹을 보면 이때는 이제 어떤 옷을 주로 좋아하냐면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동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커스텀 테일러라고 그러죠. 양복점 가서 자기가 맞춰 입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성복이죠, 기성복. 기성복들을 파는 거를 사다가 입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폰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전화가 거의 이제 그 우리 같은 이 핸드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제 전화기가 대중적으로 무지하게 공급되고 있는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유럽의 BMW 같은 거 시리즈들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주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테랑 세대가 믹스드 드링크 쪽이었다면 이제 이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 빈티지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샴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계통의 이제 주류들로 특징적으로다가 이제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회의 주류 그러면 무조건 기본에 깔려 있는 거 맥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맥주는 음료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 모티베이트는 뭐냐면 이제 언제 어떤 계기를 줄 때,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동기화되느냐 했을 때는 Your contribution is unique and important.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너가 독특함과 중요성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세대의 중심 가치가 개인적 성장에 있다고 그랬죠. 퍼스널 그로스. 그 개인의 성장한다라는 말은 뭐냐? 누구나 개성적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독특하고 개성적이냐. 요게 바로 그 세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 이후 미국 세대 또는 전 세계 문화에 끼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개성의 중시,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나다움이 바로 곧 개성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전통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런 여러 노력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운동,
성차별, 뭐 철폐운동, 인권운동, 그 다음에 뭐 더 많이 나가면 CP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신화 또는 사실은 뭐냐면 이 부머들은 워커홀릭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일 중독자들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렇죠. 그 베테랑 세대들은 전쟁터에도 끌려나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국 사회를 보시면 알지만 대량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포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사회에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이비 부머 세대, 한국 베이비 부머의 전반기 세대들이 뭐 후반기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 베이비 부머들이 워커홀릭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일 중독자들이잖아요. 미국도 일 중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거 하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특징적인 사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재밌는 게 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 글렌 같은 사람을 굉장히 동경을 합니다. 프런티어들을. 그러니까 자기 경제를 깨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이 경향이 바로 뭐가 되냐면 혁신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 세대에 속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 세대, 자기네 세대를 끌고 혁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술 혁신을 이루면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그 다음 세대가 기술 혁신의 성과를 누리게 되고 그거를 이해하고 더 쫓아가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기술 혁신 또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또 이런 것의 중시 막 이런 거는 베이비 부머 이후 세대인 제너레이션 X 세대. 여기서 X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모른다의 X가 아니라 넥서스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네는 일 중독자인데 그러면서도 경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그 안에 멈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기술적 혁신이나 이노베이션이나 크리에이티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앞에 세대, 베테랑 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 이후에 그 어떤 그 우리나라의 디지털 그런 문화 또는 그거에 기반한 반도체에 기반한 산업을 만들고 이 경제를 이끌어온 사람들을 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 세대의 교육은 낡았고 그 세대의 사회 구조는 뭐 하고 이래서 그걸 깨야지만 새롭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면적인 이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게 없으면 그 다음 세대의 기술 혁신이나 소위 얘기해서 크리에이티브의 강조 같은 게 형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 갖고 요 소위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1960년에서 80년대 사이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했을 때는 제너레이션 넥서스 다음 세대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